안녕하십니까. 아들딸 방문 요양의 대표 배종일입니다. 2022년도에 변경된 기초연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종합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체 목차로는요, 종합편 하나하고 상세편으로 19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의 상기 목차를 바로 보시려면요, 지금 보시는 화면 아래에 고정 댓글에 있는 바로 가기 링크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4편 금융재산의 종류 및 계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릴 순서로는요, 금융재산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금융재산은 어떻게 조사하는지, 조사 대상자는 어디까지인지, 조회 범위 및 산정 기준, 조회 기준 금액, 조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조회 주기 및 기준일이 어떻게 되는지, 조회 결과 적용, 보험증권 어떻게 적용하는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융재산은 무엇이 있는지, 기타 일시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재산 계산 사례를 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재산의 산정 방법인데요.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 인정액을 산정해야 되는데요.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인데요. 이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은,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일반 재산에서 기본 재산액을 빼고 금융자산에서는 2천만 원을 빼고 또 거기에 부채를 뺀 금액에 재산의 연소득 환산율 4%를 곱해서 나누기 12개월에서 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금융자산, 여기 금융자산 마이너스 2천만 원, 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금융재산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좀 알아볼까요? 금융재산의 종류로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 공채 등 유가증권이 있고요. 또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금융재산의 조사는 행복이음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 결과를 적용하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조사 대상자는요,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고요, 그 배우자도 합니다. 그 배우자도 65세 이상도 당연히 하지만 65세 미만인 경우도 배우자의 재산, 금융자산도 다 조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금융재산이라는 게 뭐가 있고 조회 범위 및 산정 기준은 어떻게 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예금이 있죠. 그다음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도 요구불 예금이라 그랬는데요. 요거는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을 갖고 계산하고요. 그리고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 예금은 잔액, 현재 있는 남은 잔액이나 또는 총 납입액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 비상장 주식도 포함하고요.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은 최종 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고요. 채권이나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 인수권부 증서 같은 경우는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하고요. 연금저축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나 또는 최종 잔액을 기준으로 하고요. 보험증권 있죠. 보험 많이 드시죠.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을 기준으로 하고요. 연금보험 같은 경우도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산정 기준은 좀 알아두셔야지만이 나중에 나의 금융자산이 얼마가 되는지를 갖다가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회하는 기준 금액은 계좌당 10만원 이상만 하는데요. 그런데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 상품, 보험이나 저축, 신탁의 월 수령액은 모든 금액을 조회한답니다. 뭐 한 달에 10,000원만 받아도 모든 금액을 조회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럼 조회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냐? 일단은 그 수급권자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요, 읍면동에서 스캔 등록해 가지고 시군구에서 행복이음에 금융재산 조회 요청을 매주 화요일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각 금융기관, 은행 같은데 또는 보험회사 등에 매주 목요일날 일괄 조회를 하고요. 그 행복 이음을 통해서 금융재산 조회 결과를 회신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금융재산 조회 요청에서 금융조회 결과 회신까지는 한 3주에서 4주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회 주기는 어떻게 되느냐? 신청조사. 신청조사라는 거는 자 기초연금 저 받도록 신청합니다. 제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조사해 주세요. 이런 신청조사인 경우는 매주 1회 조회합니다. 화요일 요청분을 목요일에 일괄 조회를 하고요. 확인조사 같은 경우는 현재 받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서 연 2회 조회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8번째 조회 결과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조회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 조사 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금융재산이나 부채 같은 경우는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 결과대로 적용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지금 보통 예금에 1억 원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아버님 이거 잠깐 제가 좀 돈이 한 1억 원이 생겼는데 제가 좀 갖다 써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좀 어디다 두기가 좀 어려우니까 아버님 계좌에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아버님 계좌에 넣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계좌를 조회해 보니까 1억 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출처 성격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목적으로 있는지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아버님 재산으로 있으면 아버님의 통장에 있으면 그냥 아버님의 금융 재산인 겁니다. 그런다라는 것을 꼭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보험증권이죠. 보험 다 들고 계시죠. 이 보험증권은 누구의 재산이냐? 이거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자, 수급자가 보험계획자예요. 아버님이 보험계획자예요. 그리고 아버님이 수익자예요. 이거는 뭐 당연히 수급자의 금융재산으로 산정하겠죠. 근데 아버님이 보험계획자예요. 아버님이 보험료를 내요. 근데 자녀 등 제3자가 수익자야. 자, 요런 경우는 수급자의 금융재산으로 산정한다. 이게 뭐 내가 보험료를 내지만 수익자는 아들인데 왜 내 재산이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수급자의 금융재산으로 산정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수급자가 보험계약자였어요. 근데 자녀 중 제3자로 보험계약자가 변경됐어요. 자, 요 경우는 이제 나는 보험계약자가 아니니까 내 재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요런 계약 보험은 수급자의 기타 증여재산으로 산정을 합니다. 네, 10번째로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융재산인데요. 종중이나 문중재산이에요. 또는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융재산, 이 재산인데 명의는 제 명의로 돼 있어요. 수급자의 명의로 돼 있어요. 그럼 다 이 수급자의 재산으로 다 계산이 되겠죠.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아서 고유번호 계좌에 이체한 경우에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거죠. 종중, 문중재산, 공동재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고유번호를 받아서 고유번호 그대로 이체하는 경우에만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급자 어르신의 재산으로 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차명계좌 또는 도명계좌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이거는 제 돈이 아니에요. 저도 모르는 계좌네요. 저도 모르는 계좌가 있고 그 계좌에 1억 원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하는데, 수사 결과 확정 전이면 확정 전까지는 재산을 산정을 하고, 수사 결과가 확정이 되면 이제는 금융재산에서 제외를 하게 합니다. 이런 경우가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아들의 돈 1억이에요. 아들이 잠깐 좀 맡아주세요. 그래서 맡아놨어요. 그러면 이거 내 돈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차명계좌다 또는 도명계좌라는 걸 입증을 하지 못하면 그건 다 아버님 재산으로 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친목회 등 공동회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계좌로 금융기관에서 이미 단체 계좌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거는 제 돈이 아니에요, 친목회 돈이에요, 무슨 모임 돈이에요, 이런 계좌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본인 재산에서 제외를 해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공모주 청약 시 1인당 청약 한도를 넘겨 청약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 회계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해 준다고 합니다. 네, 11번째로는 기타 일시금 처리 방안인데요. 기타 일시금이라는 건 뭐냐면 한 번에 왕창 받은 돈이에요. 왕창 받은 돈. 첫 번째로 보면 이게 퇴직금 같은 경우, 퇴직하면 퇴직금을 갖다가 한 번에 왕창 받잖아요. 뭐 사학 퇴직급여, 공무원 퇴직급여, 군인 퇴직급여, 별정 우체국 연금 같은 퇴직급여 왕창 받은 금액, 또는 사망을 해서 사망 일시금을 받았어요. 산재보험급여, 보훈 대상자 명예수당 보상급여, 그 다음에 반환 일시금 금융급여,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이렇게 한 번에 왕창 받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일시금의 확인 및 반영기 등 공적 자료 조회 결과에 따른 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보유 여부를 우선 확인한다. 이렇게 받은 거는 각자 받았다 그럼 그게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근데 이 일시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했어요. 퇴직금을 받았는데 만약 1억을 받았는데 5천만 원을 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기타 증여재산이라고 다음 편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기타 재산으로 산정하고 기타 증여재산의 조사 방법에 따라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퇴직금을 2년 전에 1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5천만 원을 쓰고 5천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5천만 원입니다라고 하지 않고 그 쓴 5천만 원에 대해서는 기타 증여 재산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시금의 출금 확인은, 일시금의 어떤 출금을 하게 된 경우는 일시금의 입출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되고요. 이 사용처를 명백히 제시해야 됩니다. 뭐 부동산을 샀다 또는 부채를 상환했다라는 거, 이런 증명서가 있어야지만이 그 일시금을 쓴 거에 대해서 증빙 자료로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12번째로 금융재산 계산 사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방식은 금융재산에서 마이너스 2천만 원을 하고 거기에 연리 4%를 곱하고 나누기 12개월에서 월 소득 인정액으로 환산을 하는데요. 자, 계산 사례 첫 번째, 금융자산이 5천만 원 있는 경우에요. 뭐 예금, 적금, 보험 이런 거 다 합쳐서 5천만 원이 있으면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 공제하죠. 그 3천만 원 곱하기 4%는 120만 원 나누기 12개월 하면 10만 원, 월소득 인정액은 10만 원으로 계산한다. 자, 금융자산이 1억 원이 있어요. 다 합쳐갖고 그리고 1억 원 빼기 2천만 원, 8천만 원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을 하면 월소득 인정액으로는 26만 6,666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 금융자산이 5억 원 있어요. 좀 많이 갖고 계시죠? 자, 5억 원 빼기 2천만 원은 4억 8천만 원 곱하기 4% 나누기 12개월 하면 160만 원입니다. 월소득 인정액. 단독 가구의 선정 기준액은 180만 원이고 부부 가구의 선정 기준액은 288만 원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낮죠. 그래서 금융자산이 좀 있다고 해서 나는 기초연금 받지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5억 원만,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 5억 원만 있어도 단독 가구건 또는 부부 가구건 다 기초연금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향과 일산 파주 지역의 방문요양 전문업체인 아들딸 방문요양의 대표 배종일이었습니다. 제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기초연금 상세한 내용은 제가 계속 만들어서 올리고 있으니까 다음 동영상들 기대해 주시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